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나의 여행입니다. 자, 이번에는 카카오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들고 와봤어요. 최근에 카카오뷰를 되게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카카오뷰로 수익화를 하는 분들이 꽤나 괜찮은 수입이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보니까 몇 번 투자 안 했는데 몇만 원은 벌어. 뭐 이런 식으로 좀 드라마틱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직접 콘텐츠를 만들지 않고 또 큐레이션도 해도 된다는 낮은 문턱으로 인해서 더더욱 그래요. 왜냐면 내가 내 콘텐츠를 발행하지 않아도 콘텐츠를 발행한 분께 제가 이거 카카오뷰에 올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허락을 다 받고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굳이 콘텐츠를 창작하지 않아도 큐레이션만 잘하면 되겠다. 잘 모아서 잘 클릭할 수 있는 제목을 만들어주면 되겠다라는 게 큽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도 카카오뷰가 가장 핫하거든요, 지금. 21년 여름에 카카오뷰를 만들어 놓고 깔짝깔짝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지금 한번 해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참 놔두고 있다가 다시 해봤습니다.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돼요. 일단 카카오뷰를 시작하는 법에 대해서는 뭐 네이버 블로그 아니면 유튜브에 지금 쳐봐도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저거는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좀 넘기고 제가 생각하는 카카오뷰를 지금 시작하면 좋은 이유와 제 카카오뷰 채널의 성과에 대해서만 좀 나눠보려고 해요. 카카오뷰 플랫폼 특성은요, 일단 여기 보이고 있죠? 일단 카카오뷰라는 플랫폼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었고요. 카카오를 켜면은 카카오 그 화면에, 카카오톡 화면에 중간에 눈 모양으로 뜬 게 있어요. 이 모양. 그 눈 모양으로 뜬 게 있는데, 이거를 일단 들어가 보시려면, 카카오뷰 창작센터에 들어가 보시면은, 요렇게 뜨게 됩니다. 일단 카카오뷰라는 플랫폼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크리에이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좋은 크리에이터가 모여 있어야 사용자들이 그걸 보고 오니까. 그래서 크리에이터에게 수익을 타 플랫폼보다 좀 많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초반에는 엄청나게 줬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단 조금 잠잠해진 것 같아요. 이제 같은 파일을 여러 명이서 나눠 먹으려고 하다 보면 항상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에드포스는 네이버 블로그 운영을 3개월 이상 해야 심사에 통과를 할 수 있는데요. 카카오뷰 보드는 카카오뷰에 올리는 콘텐츠 유형인데요. 요거 하나씩을 보드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10개만 발행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100명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 정산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 자격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 정산을 할 수 있는 메일이 매월 1일에 오고요. 보드 10개를 발행하는 시간을 제가 한번 재봤어요. 제가 만든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그 링크만 올려주면 되는 거라 가지고 한 개당 3분 정도 투자한다고 치면은 10개 하는데 한 30분 정도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제목을 짓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제 블로그가 있잖아요. 제 블로그에 이런 글을 쓰더라도 이렇게 여기에다가 그냥 링크만 올려주는 용도라서 저는 하나의 보드 발행하는데 한 3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하나의 보드 안에 한 3가지 정도의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블로그 글 하나 쓰는데 30분 이상이 걸리거든요. 카뷰는 10개 만드는데 30분이 걸렸으니까 수익 조건 난이도는 매우 쉬움. 카카오뷰만의 문화가 있다면 친구 추가가 엄청 활발해요. 왜냐면 너도 나도 이제 카카오뷰를 통해서 수익 정산을 한번 받아보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픈 카톡방에 카카오뷰라고 치시면 카카오뷰 품앗이방도 엄청나게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친구 추가를 이 사람한테 해줘요. 그러면 몇 번째로 추가했는지 번호까지 알려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아나의 여행 친구 추가했습니다. 친구 202번째예요 라고 그냥 202 추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톡을 주세요. 그러면 같이 가서 같이 팔로우를 해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만큼 핫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카카오뷰를 하실 만한 분들에게 좋은 것들에 대한 정보를 쓰고, 여기 밑에 채널 추가해주세요. 저 100% 갑니다 했더니 댓글 달린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도 충분히 글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친구들을 늘릴 수 있었다. 솔직히 카카오뷰에 제가 투자한 시간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뭘 알려드린다기보다 초보자가 시작했더니 이만큼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보시다시피 지금 올린 것도 많이 없죠. 그리고 이제 이걸 보다 보면 보드 에디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지금 23개를 발행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쭉 한번 일주일 동안 올려보고, 그전에도 그냥 깨작깨작 한번 올려보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이전에 몇 가지 올려두었던 보드와 최근에 몇 개 올린 걸 합해서 총 23개를 발행해 봤는데, 카카오뷰에서 수익화를 하려면 일단 카카오톡 채널이 있어야 되고요.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블로그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유튜브에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카카오뷰 보드에는 콘텐츠 담기 기능을 사용해서 올릴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새 보드 만들기를 이렇게 하면요, 제가 이렇게 제 블로그는 연동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 유튜브와 이렇게 연동을 해놔가지고 요거를 그냥 담기 이렇게만 눌러주시면 왼쪽에 콘텐츠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블로그 글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 블로그 링크를 Ctrl CV 여기다가 링크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요거에 대해서 담기 누르면 그냥 보드가 완성이 되는 거죠.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기가 애매할 정도로 쉽습니다. 되게 직관적이고요. 카카오톡이 항상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모든 플랫폼을 쉽게 만들어. 주가만 오르면 돼, 주가만. 제가 지금 2,500만 원이 거기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30%예요. 갑자기 주식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나 진짜 그거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잠이 벌떡. 자, 어쨌든 이렇게 담기 기능을 사용해서 올릴 수 있고요. 제 유튜브 채널과 카카오뷰를 연동해 두었기 때문에 담기만 클릭하면 자동으로 담겨진다는 거, 블로그 같은 경우는 링크 직접 입력해서 보드를 발행하고 있다는 거 아까 알려드렸고, 유튜브 채널을 가장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이 좀 쉽겠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연동 가능하거든요. 인스타그램도 연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 되게 편하게 할 수 있겠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된다? 크리에이터에게 노출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그래서 카카오뷰를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익 정산을 받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저는 수익은 솔직히 10,000원, 20,000원 받을 거면 그렇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제가 그 돈이 작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000원, 20,000원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카카오뷰를 통한 내 노출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보세요. 내 블로그를 글을 열심히 썼어요. 이렇게 열심히 썼어. 근데 만약에 노출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한두 시간 투자한 게 사실 물거품이거든요. 근데 카카오뷰를 통해서 처음 이제 모든 플랫폼이 그래요. 모든 플랫폼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크리에이터가 적잖아요. 그럼 어쨌든 그 노출 기회를 많이 늘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난 여기 들어가서 내 블로그를 통한 유입을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저는 블로그를 통해서 제 강의 상품이나 아니면 모임 같은 것도 모집을 하고 이러니까 거의 뭔가 비즈니스 플랫폼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는 뭔가 취미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아니면은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애드 포스트를 통해서라도 좀 수익이 나고 그리고 카카오뷰를 통해서도 수익 정산을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너무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일단 카뷰에 이것저것 올려본 결과 보드 노출이 확실히 지금의 유튜브 시장보다도 많더라고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면 제 유튜브 채널을 한번 볼까? 만든 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그리고 너무 게으르게 올렸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만들었단 말이죠. 보세요. 500, 400, 100회도 있네? 1000, 요 정도요? 많은 게 1000인가? 네, 2000, 요 정도네요. 쇼츠가 조금 더 노출이 잘 되는 건 있는데 8,000 정도 노출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렇다면 보드는 얼마나 됐냐? 어때요? 괜찮죠? 전체 보드 노출 수가 5,000회나 된다? 말이 안 되죠. 그냥 링크만 갖다가 붙이고 제목을 짓는데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하면 되니까 요런 장점들이 있더라. 그래서 콘텐츠 클릭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노출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액션은 여기에다가 포함되어 있는 액션 같은 것도 있어요. 그거를 클릭을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다 통계로 나오고 있는데 노출 수가 꽤 괜찮습니다. 제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그래서 21년 말에 신설한 유튜브 채널에 영상 한 개 업로드 시 요즘 평균 조회수 100에서 200 정도라고 칩시다. 매우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리고 아직 보드 10개밖에 업로드하지 않았을 때 제가 보드를
지금 23개 발행을 했는데 카뷰 채널에 영상 하나 업로드 시 보드마다 천차만별이나 노출이 이 정도 된다. 2,000 정도 된다고 칩시다. 제일 많이 나온 건. 그리고 밑으로는 좀 짜잘짜잘하게 막 작게 나오고 이러는데 저는 요 정도도 그냥 한번 링크만 공유했는데 요만큼이 봤다라고 생각한다면 되게 성과가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로 비교를 해봤을 때도 노출률이 꽤 괜찮다. 솔직히 저는 블로그로 노출이 되게 많이 되는 편이어가지고 블로그에 치자면 조금 적지만 어쨌든 플랫폼마다 사용자가 다 다르고 카카오면은 많은 분들이 거의 전 국민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플랫폼에서 노출이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유의미했다. 어떤 것이 인기가 있는 제목인지, 사람들이 요즘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나이대가 내 채널을 보는지 카카오뷰 에디터 분석 탭에서 데이터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입 경로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보이시나요, 지금? 연령별 비율이, 이거 좀 쪼매랗게 만들어 볼게요. 연령별 비율이 어때요? 30대가 압도적으로 많네. 제 성별 비율은 남성이 27%, 여성이 73%다. 저는 보통 이 정도 비율로 들어오고요. 아니면 9대 1까지 갑니다. 여자 9, 남자 1 이렇게 많이 가고 요거는 별로 놀랍지 않아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들이 많이 보는데 30대가 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건 좀 놀랄 만한 부분이다. 원래 제 채널의 통계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가 제일 많이 보거든요. 모든 대부분의 플랫폼이. 근데 여기서는 30대한테 노출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40, 50대도 20대만큼 있었다라는 것이 이분들한테 내가 안 알려줬던 연령층들한테 내가 조금씩 더 노출이 되고 있구나를 여기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좋은데 저는 엄청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땐 노출에 기회가 많은 것과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카뷰를 해서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작권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든 콘텐츠로만 승부를 봐야 되는 게 어려워요. 만약 내 걸로만 올릴 거라면, 애초에 내가 크리에이터가 아니라면 저작권 때문에 이거 올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다녀야 되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난이도가 높은 채널은 확실히 아니다. 큐레이션 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해 보여요. 모아놔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기 좋게, 이걸 어떻게 클릭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 보이고, 만약 여기서 승부를 보려면 그게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내 채널의 콘텐츠를 홍보하고 노출하기 위함의 용도로 카뷰를 쓴다면 큐레이션보다는 내가 만든 양질의 콘텐츠를 클릭할 만한 제목을 달아서 업로드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뷰 창작센터에서 공지 때린 걸 봤는데 거기서 지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공지상? 여기 있다. 이 광고를 이렇게 많이 때려 놓으면 만약에 카카오뷰에서 보드를 발행을 했어요. 근데 그 보드를 통해서 뭐 내 블로그 글을 링크를 해놨는데 이걸로 들어왔다 칩시다. 근데 들어왔는데 이 글에 광고가 이만큼 이렇게 많은 거예요. 광고가 3개, 2개 이상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화면에 50% 이상을 차지한다거나 아니면 본문 스크롤 따라다니면서 떠있는 광고 있잖아요. 그냥 계속 스크롤 내려도 이 광고는 계속 떠있어. 뭐 이렇게 아니면 두꺼운 박스형 배너가 포함이 돼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광고가 많으면 이건 좀 곤란해 라고 미리 공지를 탁 때려주었습니다. 이게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플랫폼이고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막 투입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가이드를 딱 주네요.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공유를 하는 글들도 저는 광고가 이렇게 하나 있고 중간에 또 뭐 하나 뜰지 싶은데 이렇게 만약에 광고를 안 넣어서 내가 카카오뷰를 통한 유입을 더 많이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를 만약에 하시는 분들은 여기 광고 미사용 눌러서 광고를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광고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노출시키지 않고 공유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근데 저는 그냥 광고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제 블로그를 통한 유입이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뭐 사용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포함된 경우에도 나는 너네 거를 노출을 해주지 않겠다. 콘텐츠 링크 진입 시 다른 웹페이지로 강제 이동하는 경우라든지 이 그냥
아, 이거는 아니지. 아니, 왜냐면, 어쨌든 크리에이터 수명이 길려면 사용자를 위한 것만 해야 돼요, 사실은. 내용과 관련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앱서치 또는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경우에도 그렇고, 웹페이지의 로딩 속도가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에도 그렇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웹페이지로 만약에 내 자사모를 오픈했는데, 로딩을 빨리빨리 들어오게 하려면은, 요거는, 이런 분은 많이 없긴 하겠지만 만약에 만들게 되신다면 모바일이나 PC에서도 내가 설정해 놓은 폰트만 보이게끔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설정을 꺼두시고 그리고 이미지 같은 용량을 되게 적게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올리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선정성 높은 요소가 포함된 경우 뭐 이건 당연하고 이런 식으로 카카오뷰가 요즘에 콘텐츠도 되게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더라라는 것도 되게 보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테스트용으로 그냥 던져본 보드용이라서 저는 기대도 안 했거든요. 이전에 시도를 해봤을 때도 그리 좋은 성적이 아니었어. 그래서 노출이 생각보다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강아지가 자꾸 삑삑이 하는데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러나 그건 제 착각이었나 봐요. 아까 생각했던 게 아마도 카카오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더 많아지면서 노출률도 더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2에서 50 정도 나오던 조회수가 훅 뜨기도 하는 걸 보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유입 방문자 성 연령 정보까지도 제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명확한 데이터라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뷰 플랫폼 요약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첫 번째, 타 플랫폼에 비해서 타 플랫폼에 비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드는 시간이 매우 적다. 두 번째, 카카오뷰에서는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매우 낮은 문턱만 넘으면 정산해 주더라. 이게 문턱이 누군가에게는 되게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떤 플랫폼을 돌아다녀 보셔도 이렇게까지 광고 수익이 빨리빨리 들어온 데는 저는 처음이다. 세 번째, 왜냐면요, 틱톡도 요즘 들어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10,000명이 넘어야,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데서는 등등 지금 8개 국가에서는 틱톡을 사용을 하면은 팔로워가 1만 명이 넘으면 수익을 그 조회수를 통해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등등 되게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수익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들이. 하지만 뭐 유튜브만 해도 되게 유명하게 많고 4,000시간 이상 시청 시간을 늘려야 되고 그런 것들 등등. 그래서 생각해보면 타 플랫폼에 비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드는 시간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카카오뷰에서는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매우 낮은 문턱만 넘으면 정산해주더라. 세 번째, 저작권 이슈 때문에 타 제작자의 콘텐츠를 쓰기 전엔 꼭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귀찮음. 누군가에게는 단점. 네 번째, 내 채널을 홍보하고 유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괜찮은 노출률. 전 진짜 괜찮다고 봅니다. 내가 만든 양질의 콘텐츠를 클릭할 만한 제목을 달아서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카카오뷰에서도 공지사항에 또 이번 알려줬잖아. 얘네 되게 친절해요. 어떻게 콘텐츠 추천을 하는지도 알려주거든요. 이건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역시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제가 이걸 지금 제가 스크립트를 써놓은 거를 읽으면서 하고 있는데 이 글을 제가 이게 나오기 전에 이 공지글이 나오기 전에 올렸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 사람들도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왜냐면 제목밖에 볼 게 없어.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심플하게 가자는 이야기죠. 제목에 집중해라. 다섯 번째, 유입 방문자 성 연령 정보까지 명확한 데이터로 보여주기 때문에 활용 가능성이 높다. 결론은 지금 카카오뷰 에디터로 활동해 보셔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다음번엔 카카오뷰 수익화 후에 느낀 점. 제가 최근에 정산 됐다는 메일을 받았거든요. 1일마다 메일이 온다고 했는데 그때 설날이었나? 겹쳐가지고 3일인가 4일에 온 거예요. 근데 저한테 메일이 안 오는 줄 알고 되게 실망했거든요. 나도 정산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이래가지고 막 되게 실망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느낀 점 그리고 수익화 인증에 대한 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채널을 추가를 하시려면 그냥 아나의 여행이라 돼 있나? 아나의 여행이라고 치시면 될 겁니다. 네, 아나의 여행이라 돼 있네요. 아나의 여행으로 쳐가지고 저를 친구 추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오도록 할게요.